대법원의 화제의 판결을 소개하고 또 해석해보는 판결록 시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뉴스와 신문에서 회자되곤 하는 이 화제의 판결. 오늘은 어떤 사건을 소개해 주실까요? 예, 일상생활에서 좀 많이 밀접하게 연결될 수 있는 판례인데요. 그 육체노동의 정년을 60세에서 65세로 상향 조정한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에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있었는지 당시의 사건을 좀 설명을 해주시죠. 예, 이게 이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인데요. 이게 2018년도에 선고가 난 건데 사안을 잠깐 보면 2015년 8월경에 그 부부가 있었어요. 아들하고 네. 딸이 있었는데 그 4살 아들이 수영장에서 익사사고를 당해서 사망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부모와 아이가 딸이 같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했습니다. 네.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하게 되면 사망으로 인한, 그러니까 수영장이 어쨌든 뭐 그 안에 관리자의 책임 부실로 인한 그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할 때 내가 사망으로 인해서 할 수 없었던 이 벌지 못하는 보통 이제 법적으로 일실이익이라고 하거든요. 그 일실이익과 위자료를 청구를 했는데 그 합계를 4억 9천만 원 정도 청구를 했어요. 네. 그래서 원심에서 한 2억 5천만 원 정도 선고가 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상고를 했거든요. 네. 상고를 하니까 법원에서 예전에 사망한 4살짜리 아이가 원심에서는 60세 정도까지 육체 노동을 할 수 있다는 걸 전제로 해서 계산을 했는데 그건 잘못됐다.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65세까지 상향해서 다시 계산해라라고 파기를 했는데요. 네. 재판부의 뭐 중요한 그 핵심은 어떤 사회적인 경제적인 어떤 구조라든지 생활 여건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바뀌었고 이것과 관련된 관련 법령도 그 해당 연령이 조금 높아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런 걸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경험칙상 65세로 보는 것이 좀 타당하다라는 판결을 했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만 60세를 넘어서 만 65세까지도 가동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이제 맞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그런데 육체 노동자가 그러니까 가동 연한을 결국 계산을 하는데 판례가 쭉 이어져 오다가 이게 30년 만에 바뀌게 돼서 굉장히 또 화제를 모았습니다. 네. 이게 이제 기존에 30년 전이면 1989년도인데요. 그때 이제 55세였던 분이 또 사망을 하셔가지고 청구를 했을 때 그때는 60세로 하게 됩니다. 물론 여기 육체노동의 경우에는 쉽게 얘기하면 무직일 경우, 소득 자료를 확인하지 못할 경우에 소송의 기술상 실제로 대한건설협회에서 나오는 일용 노임, 그건 이제 육체노동을 기준으로 하거든요. 일용 노임을 기준으로 계산을 했습니다. 60세로. 지금 이제 30년 뒤잖아요. 그래서 그 이후에 2018년 11월경에 대법원에서 공개 변론을 했습니다. 네. 그 이유는 사실상 이런 것들은 이제 사회적으로 좀 문제가 되기 때문에 대법원 전원합의체. 대법원의 경우에는 1, 2부, 2부, 3부 나눠서 대법관님들이 판단을 하는데 이런 전원합의체 같은 경우에는 판례를 변경하거나 주요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대법관님들이 모두 모여서 전체적으로 판단하는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11월경에 공개 변론을 했는데 이 경우에는 어떤 65세 그동안의 고령화 사회가 진행이 되고 생활 여건이 바뀌었기 때문에 60세를 65세로 좀 상향 조정해야 된다. 근데 그건 아니라 여러 가지 이 상향 조정함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사회적인 요건이 달라지기 때문에 좀 신중하게 고려해야 된다라는 의견으로 팽팽하게 좀 쟁점이 됐습니다. 그러면 언급을 해주시기는 했는데 이 재판부가 왜 이런 판단을 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짚어주시죠. 네, 그 사건을 간단하게 좀 먼저 말씀을 드리면 그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아이 경우에 4살이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직업을 가질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소송에서 법률적으로 계산할 때는 대한건설협회에서 나오는 그러니까 일용직 노임을 기준으로 계산을 합니다. 물론 예를 들면 한 30세인 남자분이 돌아가셨다, 사망하셨다라고 하면 그분이 가지고 있던 직업을 계산을 하는 겁니다. 직업이 있으시면 소득 기준으로. 그런데 그런 게 없거나 그러니까 무직이거나 이런 아이의 경우에는 어떤 기준이 없기 때문에 일용 노임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걸 기준으로 했을 때 당초에 청구를 했을 때 1심, 2심에서는 2억 8천만 원 정도
이거는 통상 일시이익을 그렇게 기준으로 했고요. 네. 그리고 위자료를 한 6천만 원 정도로 판단을 했어요. 그러니까 4억 9천만 원 청구하는데 한 2억 5천만 원 정도 나온 거거든요. 네. 근데 2심에서는 위자료를 좀 8천만 원 청구를 하고, 근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동 연한, 육체 노동을 할 수 있는 연한을 60세로 한 거는 30년 전이란 말이죠. 근데 네. 그 과정에서 고령화 사회가 진행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사회적인 여건이 좀 많이 좋아졌고, 그리고 그렇죠. 고령화 사회에 발맞춰서 또 직장도 고령 좀 나이 드신 분도 취업해서 일을 할 수 있는 사회적인 구조도 많이 됐기 때문에 이런 거를 고려를 할 때 60세 그리고 의학이 너무 발달했기 때문에 가동 이제 연한이 나이가 드신 분도 많이 이제 건강하시고 하기 때문에 충분히 경험칙상 65세도 일을 할 수 있다라는 부분들로 쟁점이 이루어져서 이 부분에 대한 판례 변경이 이루어진 내용입니다. 네, 말씀 주신 것처럼 사실 30년의 시간을 좀 생각을 해본다면 우리가 수명도 더 연장이 되고 기대 수명도 그리고 사회적인 그런 구조라든지 여러 가지의 또 변화가 있기 때문에 그걸 반영해서 우리가 60세가 아니라 65세까지 충분히 우리가 일을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맞다라는 결국 취지의 이제 내용인데 이런 노인 기준 연령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요, 이 이야기도 또 생각이 나더라고요. 일부 지자체에서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을 또 높이자는 주장이 나오면서 만 65세인 노인 기준 연령의 또 상향 논의가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뉴스에서 좀 많이 보셨을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연세대 분들은 촉각을 균등해서 그렇죠. 계속 보고 계실 거예요. 이게 노인이 고령자가 스스로 나 노인이다라고 생각하는 리서치를 했는데 그 노인 기준 연령이 평균 만 70.5세입니다. 그리고 2021년도를 기준으로 했을 때 출생아가 기대 수명이 83.6년이에요. 이거는 이제 자연과학적으로 이제 계산을 한 그렇죠. 거고요. 지금 대구시가 무임승차 연령을 만 65세에서 70세로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라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면 네. 만 70세 이상이 돼야 무임승차를 해야 되고 그 전에는 다 또 비용을 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울시도 이런 무임승차에 대한 논의를 검토 중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무임승차에 따른 손실은 보상해주겠다. 이 부분이 사실상 지하철에 대한 적자에 대해서 지하철이 또 얘기를 하고 이런 부분이 하니까 이런 부분들이 일어났습니다. 실제로 국민연금의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만 59세까지 납입을 하면 만 63세 이상이 되면 이제 수급을 하거든요. 그 이후로 그러니까 5년 간격으로 2028년도에는 64세, 그로부터 5년 뒤에는 2033년도에는 65세로 한 살씩 높여가는 겁니다. 이게 지금 국민연금에서 수급 개시 연령을 기준으로 삼고 있거든요. 네. 근데 현재는 또 국민연금에서 67세까지 늦추는 방안을 좀 생각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어요. 네. 즉 이 부분은 구체적으로 따지면 국민연금 입장에서는 그만큼 수급 개시 연령, 내 국민연금을 탈 수 있는 연령을 뒤로 늦추면 그 사이에 또 돈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렇죠. 재정은 좀 안정화되겠죠. 근데 그 사이에 거기 연령대에 계신 분들이 모든 분들이 실질적으로 경제적 생활을 할 수 있느냐, 이건 또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노인 빈곤율이 점점 많아질 수도 있다. 여건이 되는 분들은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사실 무임승차도 안 되고 또 실제로 국민연금 탈 수 있는 여건도 안 되고 취업도 안 돼서 수중에 돈도 없고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의 양쪽의 균형을 좀 더 어떻게 맞출 수 있을 것인가라는 논의가 좀 필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정부에서도 고령자 계속 고용을 위한 사회적 논의를 이런 추진 과제로 하고 있고 고용부나 보건복지부도 정년 연장이라든지 계속 고용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논의를 좀 많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노인 기준 연령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는데요. 법률마다 사실 조금 뭐 다르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과연 해외에서는 또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떨까요? 지금 해외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 해외에서는 미국의 경우에는 정년이 폐지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노령 유족 장애인 연금의 경우에는
이걸 받을 수 있는 연령이 66세로 지금 기준이 잡혀져 있고요. 네. 가까운 일본의 경우에는 국민연금이나 후생연금이 65세부터 탈 수 있고 그리고 기업에서는 만 70세까지 고용하는 것으로 의무적으로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독일의 경우에는 법정 연금 보험이 정년이나 수급 개시 연령이 모두 2019년까지 65세에서 67세까지로 이렇게 늦춰지도록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해외도 굉장히 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나라마다. 어르신들에게 주어지는 일자리의 이제 대부분이 비정규직과 임시직이 굉장히 또 많습니다. 노인 기준 연령 상향에 대해서 굉장히 좀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되겠다라는 좀 생각도 드는데 어떨까요? 예,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단순히 이 연령만을 무임승차 연령을 높이는 거는 그 자체로만 보면 예를 들면 65세에서 70세로 높이면 65세에서 70세 사이에 있는 고령자분들은 무임승차가 안 되는 거거든요. 어쨌든 이동을 하려면 이 요금을 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럼 경제적 활동을 해야 되는데 그렇죠. 실제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분들이 다 실제로 경제적 활동을 하느냐 그건 또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OECD 같은 경우에서도 이 노인 빈곤율이 상당히 많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자살률도 많고 그래서 이 부분들을 어떻게 균형을 좀 맞출 것인가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한 논의를 좀 필요로 하고 그 부분들을 단순히 뭐 잣대로만 할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다양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대법원 화제의 판결을 소개하고 이 해석해보는 판결록 다음 주도 기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